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우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너무나도 지금 작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저는 경기를 지원을 했고요. 우선은 박수민 교수님의 그런 강의를 정말 전적으로 의지한 덕분에 이렇게 초수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그 첫 장을 보게 되시면 저의 그 수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썼던 말이 저는 절대로 똑똑하지 않아요. 절대로 똑똑하지 않은 머리고 그냥 정말 보통이면 보통 머리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냥 다들 임용이라는 공부가 인생에 걸린 공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머리로는 정말 그냥 보통 머리로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특별한 방법이 없이 교수님이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만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시험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정말 잘 쫓아가신다면 정말 저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저의 합격 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내용을 담아주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우선 6월까지의 교육과정, 문풀, 모고, 그리고 논술 이렇게 큰 흐름으로 먼저 수기를 적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1년 과정을 겪어보니까 합격 수기도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작년 18년도 선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2차 얘기도 많이 꿀팁 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1차 공부를 매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장 한 주간의 백지 쓰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저는 초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한 주간 많은 분량을 이렇게 던져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요일 이렇게 또 받은 내용을 또 한 주간 이걸 내 걸로 어떻게 또 소화를 할까 매번 좌절과 고난과 힘겨움에 매주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냥 6월까지 계속 반복이 되었던데 근데 그 6월까지의 과정을 그냥 정말 이제는 기계적으로 그냥 내가 내 직업은 그냥 임용 공부겠거니 하면서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정말 그 시간표대로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뒤를 돌아볼 틈도 없고 저는 또 초수였던지라 그거를 다 소화하고 또 그거를 이제 제가 이해하고 그걸 백지 쓰기 하고 스피치로 언급하는 것조차가 매주 그 교수님 커리큘럼엔 또 수요일 전까지 그걸 모두 다 끝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쫓아가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그냥 그 딴 잡생각 할 시간에 그냥 정말 그냥 내 거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백지 쓰기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저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들고서 할게요. 저는 만약에 오늘 제가 놀이 파트를 배웠다면 오늘 놀이 파트를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또한 박수민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목차를 가장 먼저 외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차 부분을 외우는 부분도 쉬는 시간을 정말 짬내면서 그 파트별로 그 시간 안에 목차를 짜놓으려고 정말 열심히 그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게 어느 순간 여름 때쯤 되면은 긴장감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좀 옆 사람과 좀 사담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게 되면 제가 야자 시간을 항상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쉬는 시간에 해도 됐을 그 목차 짜는 것을 야자 시간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소영역 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시간에 또 저는 또 그 안 했던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교수님 말씀대로 쉬는 시간에도 정말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도 조금 참고 빠르게 목차를 외우던가 아니면은 모르는 게 있으면 즉시 그 선생님들에게 전 주변 선생님들에게 많이 여쭤보면서 다녔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소화를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놀이 파트를 만약에 배운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사실 조금 저의 수기 부분에 제가 적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주간 제가 써놓은 백지 분량이에요. 근데 지금 되게 포스트도 붙여놨고 스티커도 붙여놓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1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한 거였고 한 주간 제가 이렇게 백지 쓰기를 한 내용인데 먼저 예를 들어서 현대 이론에 보면 인지발달 이론에 삐아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두 문장 외우는 것도 저한테는 30분 이상이 소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삐아제 하면 놀이는 동화다. 그리고 그 책 내용에도 놀이는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춰 사물을 예속시키는 상징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유아는 자신의 지식을 더욱 공부하게 된다. 이거를 제가 말로 술술 할 때까지 다 얘기를 하고 쓴 내용이에요. 이게 금요일날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까먹어서 제가 보고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거를 백지 쓰기를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를 먼저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삐아제 하면 그래 놀이는 동화야 하고 그걸 대 제목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단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외우기까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놀이는 자신의 인지구에 맞추어 사물을 예속시키는 상징적 전환?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싶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 삐아제는 놀이는 동화라고 했어. 근데 발달 이론에서도 동화라는 거는 현재 자신의 인지 구조에 맞춰서 새로운 지식을 자신의 환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그래 삐아제는 상징적 전환이야. 근데 그 상징적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삐아제는 놀이는 자신의 인지 구조에 맞춰 사물을 예속시키는 것을 상징적 전환이라고 했구나 라면서 먼저 한 단락을 나눠서 이해를 하고 배치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이 그래서 그 다음으로 유아는 자신의 지식을 더욱 공고하게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그 다음 단락을 또 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고 외우기를 반복해서 배치 쓰기와 그 스피치하는 게 정말 실과 바늘처럼 계속 연결을 지어서 정말 이렇게 삐아제 이 두 단락을 외우는 것만 해도 저는 제 머리로는 정말 30분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선생님들 오늘 과정이 놀이 파트를 배우셨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수요일 전까지 이걸 끝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도 제 수준에는 이거를 따라가려면 뒤도 돌아볼 틈도 없이 그냥 정말 따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잡생각이고 뭐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정말 수요일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스피치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피치 테스트를 하러 또 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습실에 올라와서 마지막 다시 점검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누적해서 해야 되고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마무리로 백지 쓰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 정말 한 주 한 주 차 모으게 되면 나중에 정말 단권화처럼 이렇게 노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 선생님들 보시니까 그냥 A4 용지로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잘 모으고자 해서 스프링으로 그냥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개론도 끝나고 신의사 예자 그리고 운영까지 끝나고 나면 거진 한 3권의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모의고사 문풀반에서도 계속 돌려서 이것만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정리한 거고 제 글씨이기 때문에 글씨가 정말 날라다녀도 제가 알아보면 그만이니까 제 걸로만 정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포스트잇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붙여놨어요. 그런 거는 모의고사 반이나 문풀반에 가면 교수님께서 새로운 이론을 또 덧붙여 주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또 제가 이제 포스트잇을 더 붙여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좀 더 이론을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놨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이제 모고반이나 기출반에서 나왔던 거를 좀 더 강조하고자 저만의 그냥 스타일로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훑어볼 때 강조하고자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후에 모의고사 반으로 가게 되시면 8주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월화수목금 이거를 개론과 신이사 예자 운을 계속 돌려보면서 왜 처음에 목차를 정말 중요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나중에 모고반에 가서 이렇게 두 권의 목차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의고사 반에 가면 그냥 이렇게 발달 부분도 이렇게 목차만 보고 인출을 해서 계속 백지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같은 초수로 하신 선생님들도 각자 역량이 다르시잖아요. 다들 능력이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1주차에 벌써 그걸 한 바퀴를 다 도셨다는 거예요. 신이사 예자 운인과 개론을 다 돌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도 열심히 나름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좌절하고 또 지나가다 교수님하고 마주치며 교수님 저 왜 저는 안 되죠 하면서 거의 막 땡깡 아닌 땡깡을 부리기도 했어요. 근데 항상 근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으니까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게 저는 제 능력상 6주차가 되니까 한 바퀴가 정말 신기하게 다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시험 보기 2주 전에 그게 다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자기 페이스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시니까 남들과 정말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 페이스대로 정말 잘 쫓아만 가신다면 정말 저보다 정말 더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이틀, 1차 이틀 전에, 디데이 이틀 전이잖아요. 그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거는 수기에 안 써놨어.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해요. 사실상, 수기 분량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막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적고 싶었는데 우선 제가 굵직굵직한 내용을 담아놨고요. 이 부분은 이틀 전에 제가 백지 쓰기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 부분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개론 부분만 우선 한번 보여드리자면 내가 1년 동안에 배운 개론 부분이 거짓 한 10장 내외로 끝나요. 정말 모차만 보고서도 10장 내외로 끝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는 저는 다른 거 다 제가 백지 쓰기 한 노트도 이제 너무 많아요. 그것도 이제 많아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갈 땐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딱 그냥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서도 시험장 안에 감독관이 오셔서 다 넣으세요를 하기 전까지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빨간색으로 틀린 부분이나 형광펜으로 줄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훑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생각보다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도 틈틈이 계속 보고 그렇게 해서 1차 시험을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과정 정말 제 수기 마지막에 보시면 정말 저의 뭐 노하우나 그런 게 죄송하지만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정말 하시는 대로만 잘 시기를 맞춰서 하신다면 정말로 좋은 성적을 더 거두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논술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덧붙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4주차에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해서 작년 기준으로 진도를 나가주셨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또 논술 자료에서 주신 그런 정말 알찬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교수님 설명을 덧붙여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논술 만능 노트라는 걸 하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논술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좋은 글귀 있으면 모아서 항상 그거 만들어 놓아라. 그리고 만약에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그걸 내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그걸 내 말로 인출을 시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 노트 안에다 한 장짜리 분량으로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첨부한 사진이 그 한 장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술 1차 공부가 2차 때 발휘가 정말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기 기준으로 자기 성장 소개서를 작성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또 경기가 내 문제나 또 정책과 관련된 무거운 문제를 또 주셨더라고요. 근데 1차 합격 발표가 나고 나면 3일 안에 그걸 또 제출하는 시간을 정말 촉박하게 주세요. 근데 제가 문제를 훑어보니까
정말 그대로 제가 문제를 적어왔거든요. 교육 자치를 넘어서 학교 자치가 최근 교육계의 화두입니다. 현장의 교사가 된 이후 어떤 방식으로 학교 학급 내에서 자치를 풀어갈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맞다, 내 노트 한번 봐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제가 제 구조화를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쉽게 자소서도 풀어낼 수 있었고, 또한 이것이 자소서가 나중에는 면접 2차 때 질의응답 때 또 마지막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쉽게 제가 좀 풀어내서 정말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기에도 적어놨듯이 1차 공부는 정말 2차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이번 해에는 정말 좋은 해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출시라는 정말 좋은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모두 지금 교수님이 하시는 대로만 잘 맞춰 가시고, 또 이번 해년도는 기출 문제도 같이 다뤄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도 같이 분석을 해서 백지 노트에다가 같이 첨가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구조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은 준비된 자에게는 분명한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초수지만 분명히 초수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출시가 만약에 있다면 정말 승산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길이 정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거북이더라도 한 발 한 발 천천히 앞서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됐으니까 선생님들도 분명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 가서도 선생님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